오늘장의 체크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 체크포인트로 보겠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 실적 우려로 하락. 메타에 이어서 아마존까지 시간의 거래에서 20%나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메타가 본장에서도 20% 넘는 하락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기술주들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이 원인은 실적이죠. 어제 국내 증시는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밤 말고 그제 밤이죠. 그러니까 어제 메타와 아마존 좋지 않은 모습 말고 그 전 밤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 빅테크 기업을 국내 기업으로 연결시킬 만한 확실한 이 종목들이 사실 많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된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하락이 굉장히 컸다. 반도체 시장에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혹은 전기차 회사들이 실적 우려감으로 하락을 많이 했다. 그러면 국내로 와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을 텐데 메타가 하락을 했다. 그럼 메타가 바로 연결이 되는 국내 기업들, 물론 이제 비슷한 업종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메타의 실적이 안 좋다고 국내의 그 회사의 실적이 확실히 안 좋냐. 이런 커플링 정도라든지, 아마존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도 과연 아마존과 같은 그런 인터넷 쇼핑을 운영하는 그런 업체들의 실적이 무조건 안 좋다라는 이렇게 커플링 정도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다른 업종, 반도체와 2차전지에 비해서 좀 낮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국내 증시는 이런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의 낙폭의 이 하락에 상관없이 굉장히 제한적인 영향만 받으면서 어제는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지금 이틀 연속 좀 빅테크 기업들이 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그것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실적 우려감들, 지금 시장이 여전히 실적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중요도는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적으로 더 중요해 보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게 오늘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커플링 정도가 전일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거야 라고 시장이 좀 안도를 했지만 워낙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워낙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는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전히 실적에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굉장히 실적에 대해서 변동폭이 확실히 좀 커진다라는 부분들을 꼭 주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S&P 500 선물 이 시각에 0.5에서 0.7% 하락을 보여줍니다. 메타와 또 아마존의 급락세와 함께 우리 장에 여파가 있는지 애플 역시도 또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을 했는데 영향이 있을지 장 초반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보시죠. 미국 채권금리 하락세 지속. 한 차례 킹달러 그리고 여러 가지 우려감들로 인해서 이 채권과 환율 시장에 또 급변동이 있었는데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임 총리가 취임을 했고 이후에 미국의 채권 시장까지 하락세에 이어지는 모습이 연준의 피봇 기대감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더 가세됐는데요. 미국 채권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채권 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과 함께 채권 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미국 10년물이 4%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드디어 이제 앞자리가 상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 분명히 투자하는 자금은 다릅니다. 이 채권에 주로 들어가는 펀드와 주식에 들어가는 펀드, 채권 시장이 안 좋고 주식 시장이 좋다 그래서 채권 펀드가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요. 주식 펀드가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요. 근데 채권 시장을 계속 봐야 되는 이유는 채권 시장이 흔들리면 주식 시장도 흔들립니다. 채권 시장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잡아줘야 주식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요. 미국 시장에서의 그 채권 분위기가 이제는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 확연하게 75bp에 올렸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는 50bp 쪽으로 무게감이 확 쏠립니다. 수수 의견,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인 의견이 이번에 3명이 나왔고 FOMC도 이제 75bp, 11월과 12월 75bp 생각했던 게 75bp, 50bp로 바뀌었고요. 한국은행도 이제 고민합니다. 11월 달에 이 50bp를 올릴지,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조절하는 부분들 나오고 있고, 물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안도를 할 수 있는 모습들이, 지표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채권 시장도 빠른 속도로 좀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좀 이따 환율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안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큰 폭의 하락이
당분간은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 글로벌 시장이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는 분위기가 이 당분간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의 정점, 그리고 또 이런 물가의 정점 가능성들 채권 시장에 영향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유럽, 일본 등 달러 강세 완화. 네, 달러화 인덱스가 간밤에 좀 아쉬운 건 그래도 또 60일선을 회복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또 60일선 회복하면서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초강세에서는 좀 벗어나고 있는 분위기죠. 네, 뭐 전일 달러가 조금 사실 강세를 보이긴 했죠. NDF 1개월물, 여교환율 1개월물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1,200원대, 1,420원에서 1,410원대로 떨어지는 모습 뭐 굉장히 반가웠죠. 1,410원대를 좀 안정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조금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시 1,420원 정도, 20원 초반 정도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어쨌든 달러가 환율이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환율은 상대적이죠. 이 파운드화도 대체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위안화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일본에서 엔화도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화도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지금 오늘 뭐 조금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원화가 소폭 약세가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이 원화, 그러니까 달러가 조금씩 약세가 되는 분위기, 추세가 바뀌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달러가 조금씩 약세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면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 좀 더 매력을 많이 느낄 거고요. 국내 증시 지수가 얼마나 많이 올라갈 것이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는 2,300원 좀 넘어갈 것 같은데 2,400을 많이 넘어갈 수 있느냐는 확답을 못 하겠죠. 그리고 2,300을 많이 넘어가기엔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외국인이 그럼에도 많이 사는 데는 이 환율이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지수가 그대로더라도 종목이 그대로 있더라도 환율은 지금 자리에서 한 5에서 10% 정도는 외국인 환율적인 측면으로 이익을 기대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뭐 외국인의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뭐 영국과 중국과 일본 이런 모습들을 보더라도 원화는 조금 더 강세, 그러니까 달러가 조금 더 약세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고 이런 분위기는 국내 증시에는 분명히 외국인 수급 한계는 우호적이라 뭐 거시적인 환경, 미시적으로는 기업들의 실적 살펴봐야 되겠지만 거시적인 환경은 우호적인 환경이 뭐 오늘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2300 이제 10포인트 오르면 가시권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윤정식 이사의 공략주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 최근에 바이오 기업 미국 쪽에 항암 기업을 인수하면서 좀 반응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어제 주가가 좋았습니다. 6% 올랐는데요. 체크 포인트, 투자 포인트 주시죠? 네, 우선 이 바이오 어제 LG화학이 올랐는데 사실 화학기업들 실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았고요. 이 화학기업들, 화학 제품들에 대한 가격 자체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화학기업들 실적이 좋지 않은데 LG화학 왜 좋은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LG화학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조금 올라갈 수 있을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화학이 안 좋은데 LG화학은 왜 좋으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 LG화학도 전통적인 화학 부분은 부진합니다. 하지만 LG화학에는 무기가 있었죠. 이 배터리 소재라는 무기가 있었는데 이 배터리 소재 실적이 화학 부문을 충분히 좀 만회할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배터리 소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중요도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잘 나가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장사가 잘 된다. LG화학도 당연히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소재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성장 속도는 다음 분기는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LG화학은 기존의 소재 화학보다는 배터리 소재 쪽으로 눈을 돌려서 그런데 배터리 소재는 상당히 많이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베오 인수를 했을 때 뭐 금액이 크죠. 8천억이 넘습니다. 금액이 크다는 부분은 부담스럽지만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감 가져도 좋다라는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 오늘 매수가는 얼마로 제시해 주시겠어요? 네, 전일 이 수급이 좋았습니다. 외국인 기관 굉장히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데 실적 기대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적이 배터리 쪽이 지금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잘 나올 거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뭐 시초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은 정고점 정도 부근이죠. 68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박스권 하단이 55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대형주 가운데서 흐름 좋았던 LG화학,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중 LG화학입니다. 배터리 쪽에 낙수 효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68만 원, 손절가는 5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체크 포인트였습니다.